연준에서 지난해 같이 물가 상승에 대한 감인 반등으로 물가를 내년 초에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장기화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도 지금 걱정을 하죠.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이번에 저는 실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야. 뭐 2024년까지 물가 2% 정도에서 안정될 것이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지금 지나치게 좀 감인 반응한 것 같습니다. 사실 미 연준이요 물가를 제대로 판단했다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했어야 했었죠. 그러면 자산가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 안 하고 고통도 덜했을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서 물가 상승을 너무 가중 평가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 4분기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내년 1분기에도 목표치 2%는 넘어설 거예요. 뭐 5% 초반, 4% 후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보고 또 내년 초에서 내년 1분기도 금리를 인상하면은 저는 미국 경기 침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저는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뭐 침체 정도를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도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한국 금리 인상 올해 말에 마무리될 것이다. 낙관적인 것 같다. 물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경제학자들, 일부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뭐 재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사용하고요. 테일러 준칙을 이용했을 때 방향이 완전히 꺾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보면은 테일러 준칙에 의한 적정금리가 꺾였을 때 미국이 금리를 못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물가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데요. 경기 침체 정도를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경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내년 올 4분기, 1, 4분기 주식을 좀 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뭐 주가 3천 가는 장은 이번은 아닙니다. 박스권일 텐데요. 내년까지도 박스권 뭐 하단에서 상단 정도, 제가 상단을 뭐 2,600, 7,70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시그널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 하락이죠. 그래서 저는 뭐 내년 1, 2월 가면은 우리 물가, 소비자 물가는 한국은행 총재는 한 내년 1분기 5% 정도라고 보는데요. 저는 4%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도 내년 상반기에는 1분기는 5%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작년과 6월이 고점이었고 8월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언제 반등할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 그 다음에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 이거로 보면은 내년 1분기까지 선행지수 저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를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게 저점이 나타나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리스크가 있다면은 맞습니다. 지금 뭐 레고랜드바 일본의 일부 저축은행들 PF 많이 어려워진들 이런 회사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요 회사채나 이런 금융채 같은 거는 수요가 줄어들고요. 오히려 그 돈들이 오히려 국채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심각한 금융 리스크까지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수록 안전한 국채에는 더 수요가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회사채 수익률은 급등했는데 오히려 국채 3년, 10년 수익률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까지만 안 간다면은 오히려 안전자산 손은 더 늘어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일 그 FOMC 발표할 때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 우선 그 거시경제 변수에서요. 성장률을 얼마나 낮추는가. 네, 저는 올해 미국 경제 아마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많이 낮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네, 그걸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내일 말씀하신 것 점도표가 발표가 되죠. 지난 6월보다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갔는가 혹은 떨어졌는가. 이걸 그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6월 보니까 어떤 FOMC 위원은 내년에 그 금리 내려야 된다. 그게 점이 하나 찍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이번에도 그렇게 찍혀져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특히 내년 점도표를 좀 깊이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FOMC 위원이라면은 내년에는 그 점도표를 좀 낮은 데다 찍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미 연준의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말씀하는 건 시장에서 뭐 4 내지 5% 이렇게 사이로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미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더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올 연말에 기준금리를 연방기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것이다. 최근에 지금 매일경제에서 세계 지식경영 포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그 폴 크루만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분이 뭐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 물가가 정점에서 내려올 때 이겨오는 확률이 높은데 여전히 코스피라고 저평가하지만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네요. 지하가 더 있지 않을까요? 지하가 더 있다고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200까지도 올 연말 내년 초에 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 정도는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런 시절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올해가 30% 주식을 사시고 내년 1, 4분기 한 70% 주식을 사시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요. 뭐 지하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GDP 그다음에 통화량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 근데 저평가 됐다고 그래도요. 그게 바로 고평가 영역으로 적정 수준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저평가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 저평가 확대되는 국면이 올 4분기 후반하고 내년 1분기 초반일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 장단기 채권 중 어느 것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장기채가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미국을 살 것인가, 우리 살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내년부터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은 미국 국채사 가지고 좀 이익을 내더라도 한 손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수익 전망치요. 더 내려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삼성전자가 또 계속 많이 떨어졌길래 삼성전자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전부 한번 봤거든요. 아직도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80만 원, 8만 원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낮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그 3분기 실적이 나오면요. 4분기 초반 10월이죠. 10월 가면서 아마 목표 영업이익이나 목표 주가를 많이 낮출 겁니다. 그때 그런 충격이 부분적으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그 주식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